개장하고 지금 막 9시 29분 돌파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현 시점 가장 반짝이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한 번에 체크해 볼게요. 오늘도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게 자꾸 제가 가끔 이름을 전해요. 첫 번째 이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엔터부터 콘텐츠 게임까지 한 번에 다뤄보시죠. 중국의 한한령 해제에 대한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국 당국이 해외 드라마 쿼터제를 비롯해서 드라마 제작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어제부터 우리 시장에 좀 영향을 미쳐주고 있는데요. 게임에서는 게임스컴 개최를 좀 앞두고 있죠. 이슈도 좀 살아있고 게임에 있어서는 기대해볼 이벤트도 있습니다. 어떻게 전략을 지금 좀 가져가 봐야 할지 궁금해요. 시장이 일단 우리가 이번 주는 확실히 변동성이 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좀 오히려 버티는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만 흔들리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완전 시장 내지는 현재 금리 인하, 잭슨홀 미팅과 같은 일부 변동성 이슈와 상관없는 쪽들로 당연스럽게 관심이 쏠릴 수밖에는 없다. 피할 수 있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표적으로 캐대언 이야기들이 이미 나왔었잖아요. 한 달 넘었고 이제 거의 2달 가까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캐대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캐대언 이야기를 하면서 김밥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냉동 그쵸? 김밥. 냉동 김밥. 그 애니메이션에서 김밥을 이렇게 한 입에 이렇게 탁 밀어넣다 한 줄을 네. 어떻게 그러죠? 어렵죠. 어려운 어려운데.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모습 때문에 김밥이 지금 해외에서 한 입 먹기 챌린지 유행 그러니까요. 중이다라고 해서 캐대언 관련주로 김밥이 움직였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장 초반 기준으로 또 새로운 뉴스가 나왔어요. 새로운 뉴스가 계속 발표가 나오는 게 네. 정부에서 이번에 캐대언 감독만 와서 애니 미래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 직접 만난다고요? 그렇죠. 오. 참 시기가 저기하지 않습니까? 참 안 네. 좋은 시기에서 버틸 수 있는 단기성 재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 이런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 대피 섹터는 관세라든지 아니면 금리나 잭슨홀 미팅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 일부 회피를 할 수 있는 이런 쪽들이 강세를 지금 만들고 있다 정도로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캐대언 관련주 쪽으로 먼저 좀 들어가 볼게요. 네. 어떤 종목 먼저 볼까요? 김밥 얘기했으니까 김밥 관련주 보겠습니다. 김밥 관련주. 우양입니다. 우양. 지금 현재 17%가량 상승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김밥 관련주 중에서는 지금 우양이 대장이기 때문에 이런 약세 관련장 내에서는 일단 대장격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 지난 저항대 돌파한 이후로부터 시세 분출 구간이기 때문에 증시 변동성이 강력한 만큼 윗골이 달 가능성도 충분하게 염두는 해두셔야 된다는 점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캐대언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엔터까지 연계성을 붙이곤 합니다. 네. 그래서 YG그룹주들이 이에 따른 수혜를 받았었죠. YG 플러스 한번 보겠습니다. YG를 먼저 보시나요? JYP 먼저 보실 줄 알았는데. 그거는 좀 네, 그럼 YG 플러스 먼저. 네, 제가 잠깐 네. YG 플러스랑 YG는 또 구분해서 봐야 되죠? 구분해서 봐야 되긴 합니다만 좀 변동성이 있는 쪽은 YG 플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주봉 기준으로 이렇게 바꿔서 보시면은 25년도 초부터 저항대 돌파한 이후로부터 정말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엔터 섹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관세든 금리든 증시 회피 섹터로 기동이 되고 있는 만큼 네. 여기서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더 추가적인 이슈를 갖다 붙이는 상황입니다. 바로 한한령 해제. 네. 중국에서 원래 우리나라 그 엔터 특히나 드라마 같은 거 우리 이번에 굉장히 유행해서 폭삭소가수다 같은 드라마도 네. 중국에서 시청을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불법입니다. 맞아요. 보면 안 불법인데 되잖아요. 다 보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 드라마나 이런 엔터 향에 대해서도 한한령 해제와 관련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드라마, 엔터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이런 멀티미디어 섹터 같은 경우에 일부 회피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방향성이 아직도 열려 있기 때문에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 시장 오늘장 내에서 하락분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하락 이탈 없이 잘 버티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그럼 JYP까지 넘어가 볼게요. 네. JYP요. JYP입니다. JYP 실적 발표 내용 전부터 일단은 내려 뺐었잖아요. 네. 분위기들이 좀 별로였어요. 이게 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JYP가 긍정적인 실적을 만들어냈고 그 이후에 시장세 때문에 다시 그대로 그 자리에 밀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 내에서 일부 추가 하락이 가능성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도 다시 매수 접근하기 좋은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JYP를 지난
매집 진행 들어갔었던 구간 대비해서 네. 지금 우리가 JYP 소개시켜드린 구간이 여기에요. 8월달 초. 근데 현재 구간 대비해서 아직도 이탈 나온 모습 없죠.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피 섹터라고 말씀드리는 이런 엔터주들 관심도 일부 높여보실 필요 있다라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면서 완전히 이해 섹터까지 다른 이슈도 하나 있기 때문에 현서 아나운서가 이거는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이외 섹터라면 원전 말씀하시는 걸까요? 게임 이야기 해야죠. 게임 이야기. 저도 다음 이슈로 넘어가자는 줄 알고. 게임 같은 경우에는 게임스컴 기다리고 있잖아요. 바로 눈앞으로 다가왔는데 뭐 여러 게임사가 참여하는 건 당연하고 또 이외에도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도 궁금해요. 일단 참여사들 이야기들 먼저 꺼내고 네. 게임 산업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와 연관성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대표 종목 몇 종목만 빠르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일단 크래프톤입니다. 크래프톤. 크래프톤은 지난 시간에 인조위로 인한 기대감 만든 이후에 재료성 소멸로 인해서 일부 주가 하락폭이 나온 이후 게임스컴이라는 다시 한 번 더 재료성 붙여주면서 반등 나오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바닥권 내에서 이탈 없이 거래량 붙이면서 전거래일부터 올라온 모습이죠. 오늘부터 이제 게임스컴이 개최가 됩니다. 네. 이로 인해서 새로운 재료성과 신작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게임주들도 마찬가지로 2회 섹터 시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모바일보다는 이런 PC로 좀 PC 그리고 콘솔 시장으로 집중하는 회사를 보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모바일 시장은 지금 점유율이 거의 중국한테 뺏기고 있어요. 밀리고 있군요. 그래서 NC소프트로 가볼게요. 네, NC소프트요. NC소프트가 모바일 그리고 대량 현금 쪽으로 봤었을 때 정말 잘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NC소프트가 과거의 영광을 찾으러 가기에는 너무 길이 아직은 먼 네. 상황입니다. 그리고 NC소프트는 지금 게임에 대한 신작 개발보다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AI로 가고 있습니다. NC소프트 지난 고가 내에서 하락분이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주봉 기준으로 100만 원 갔던 종목이 지금 20만 원권에 있는데 이 이후로 재무 개선 안정성은 이미 확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AI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재료성에 대해서 바닥권 탈피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오늘은 게임주 중에서 어느 정도 좀 성장성이 보이는 종목 하나 준비해 왔으니까요. 잠시 후 추천주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네, 게임주 이벤트도 살아있고 기대감도 살아있습니다. 추천주 잠시 뒤에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슈 먼저 스포일러가 됐습니다. 원전 함께 다뤄보시죠. 일단 웨스팅하우스 관련 이 50년간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했다라는 사실도 알려졌고 한국이 또 처음 수출했던 바카라 원전 사업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드리는 돈은 정말 많은데 수익성이 괜찮은 건가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우려감이 섞인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원전주 지금 현 시점 어떻게 보시는지 너무 궁금해요. 원전주 단기적으로는 지금 불편합니다. 불편하다. 단기적으로 많이 불편해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원전에 대해서 AI와 동시에 계속해서 발전 사업으로 넘어가는 거는 누구나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당연스러운 이야기고 당연한 발전 방향성이에요. 전기 사용량이 늘어났으니 발전 섹터인 원전도 결국엔 친환경 에너지로 들어갔잖아요. 그 부분 기억해 보시면은 원전 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중장기적으로 10년 내까지 계속해서 성장하는 산업입니다. 네. 그래서 당연스럽게 지금 뗄래야 뗄 수 없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이제 별로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왜 그러냐면은 좀 말하기는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정치적인 면모가 지금 겹쳤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적이에요. 좀 이야기 자체가.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원전 이야기 대해서 한수원을 일단 먼저 걸고 넘어졌는데 로열티에 대한 이야기들이 먼저 나오잖아요. 웨스팅하우스 로열티 같은 경우에 2,600억 원 그리고 용역 비용에 대해서 9천억 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총 합쳐서 1조가 넘는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성에 좀 이게 해가 되는 불공정 이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삼는 건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원전 한 기당 용역 비용 특히나 건설 비용 전체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이 12조에서 13조예요. 네. 그럼 13조. 로열티랑 용역 비용 9천억까지 다 합쳐서 1조 1조 1,000억 정도 되거든요. 네. 12억에서 12조에서 13조에서 1조 빼보세요. 생각보다 일부분이네요. 얼마 안 돼요. 네. 그리고 용역 비용이라는 거는 웨스팅하우스가 용역 비용 9천억을 가져가니까 이거 웨스팅하우스한테 그냥 퍼주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네. 결국 체코 원전 사업이나 이외 진출 사업 같은 경우에 그럼 웨스팅하우스가 그 용역 비용 어디로 씁니까? 다시 대한민국에다 쓰는 거예요. 돌아올 돈이군요. 그렇기 때문에 9천억은 모든 게 웨스팅하우스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전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5천억에서 6천억 정도가 웨스팅하우스에게 가는 돈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12조, 13조에서 5천, 6천억 빼보세요. 그러면 정말 극히 일부네요. 극히 일부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지금 이게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정치적인 프레임이 좀 생성되고 있다는 게 좀 불안스러운 겁니다. 노이즈가 생겼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노이즈.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노이즈가 생겼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일단 좀 안 좋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부 상승분에 대한 돌림 구간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구간을 눈여겨보면서 우리는 이미 이 경험이 있어요.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구간과 비슷하냐면은 차트 보면서 보실게요. 오, 네. 차트를 통해서 한번 흐름 함께 보시죠.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올해 3월부터 굉장히 강하게 다뤄왔었죠. 네, 25년에서. 맞아요. 딱 그때 같습니다. 오. 딱 그때 같아요. 지금 차트 보시는 구간이 25년도 3월 구간입니다. 네. 25년도 3월 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인 횡보 구간 이후에 시장 하락세와 함께 하락 떨어진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초반 구간까지만 해도 개인들 매수세 그대로 유지가 된 이후로부터 더 떨어지니까 개인들이 여기서 손절이 나갔어요. 그 이후에 반등 나오면서 수급 전환까지 일어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고가 돌파 나왔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구간이기 때문에 원전에 대해서 중장기 성장성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모습이기 만큼 이번 하락폭 내지는 5만 원에서 저는 4만 8천 원 정도까지는 열려 있다고 보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도 어떻게 버텨줄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있잖아요. 저는 이것도 좀 기대를 해요. 한미 정상회담 내에서 원전 이야기하면서 원전 수출에 대한 부분 해소를 해왔다라는 네. 이재명 대통령 한마디면은 끝날 겁니다. 아. 그래서 개선을 가능한 내지는 우리가 기대감을 붙일 법한 이슈 이벤트 일정들은 남아 있으니까요. 한미 정상회담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이슈 한번 다뤄봤습니다. 리뷰 한번 빠르게 만나보고 갈까요? 양시장 지금도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가운데서도 목표가를 터치한 종목이 있습니다. 아진산업 다시 한번 리뷰해 볼게요. 7월 28일에 매수했고 목표가 3,500원 달성했습니다. 이후 전략 계속 들고 가볼까요? 지난 시간에도 일단 목표치 근사치 값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현금 확보하자는 말씀 전해드렸다시피 여전히 동일합니다. 아. 이미 우리 지난 목표가 내지는 고가에서 크게 넘어간 수준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현금 확보 못하신 분들께서는 현금 확보의 기회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래도 이렇게 좀 변동성 높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일부 수익이 생기는 종목이 나타나서 다행이다라는 점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도 7% 가까이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리뷰까지 만나봤는데 7% 그 넘어서 70% 상승 기대해보면서 추천주 만나보도록 할게요. 게임스컴 관련해서는 어떤 종목 만나볼까요? 이번에 게임스컴에서 출품작들을 다 한 번씩 훑어봤고 네. 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신작이 하나 눈에 보여서 가지고 왔고요. 현재가 16,190원에 포트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카카오야. 카카오 게임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카카오였죠. 네, 카카오. 요새 카카오가 참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네. PC, 콘솔 및 모바일 게임 퍼블리싱 사업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미 상승분을 만들었었던 때 당시에는 모바일 게임 위주로의 상승분이 나왔었는데 네. 최근 카카오 게임즈의 방향성은 좀 많이 다릅니다. 모바일 게임을 좀 주력을 했었고 네. 제2의 NC소프트가 되길 원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좀 탈피하는 모습이 보여요. 제2의 NC보다는 이제는 콘솔, PC 시장까지 폭넓게 전환하려는 모습이 일단 눈에 띄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입니다. 네. 흔히 이제 지금 3분기 연속 적자예요. 카카오 게임즈가. 네. 이 적자의 늪을 벗어날 구멍이 보인다. 라고 가지고 나온 종목인데 자, 이번에 게임스컴에서 신작이 나왔는데 갓세이브 버밍엄이라는 신작이 나왔습니다. 네. 콘솔 게임이 있고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 좀비 이런 게임인데 네. 타겟이 명확해요. 어디? 그러니까 시대가 게임 시대가 중세입니다. 유럽 중세. 중세. 그렇죠. 아예 외 시장을 노린다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저는 성장 가능성 꽤 높게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지속 IP와 신규 개발 컨퍼런스까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대선세는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가격 전략 목표가는 일단 저항대 2만 원까지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단기 추세 이탈 나오는 14,5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카카오 게임즈 들어갑니다. 게임스컴을 넘어서 흑자 전환까지 기대해 보면서요. 목표가는 2만 원까지 상방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장 남은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